과학은 항하다.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14강 첫 번째 1부 시간이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할까? 자, 여기는 이 실바니안 친구가 있습니다. 토끼가 떨어집니다. 자, 현재는 멈춰있죠? 지면에 도달하죠. 이때 연직 낙하하게 되는 바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항하쌤과 바로 강의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오프닝 보고 오셨죠? 항하쌤과 함께 운동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3단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과학 용어를 정리를 할 건데요. 먼저 형광펜으로 과학 용어 정리해서 요게 조금 얇게 갈게요. 자, 자유낙하 운동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유낙하 운동을 공부할 거고요. 등속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과학 용어를 정리했다면 이제 항하쌤과 함께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강의를 해놨죠? 검정고시 파트, 즉 고1 파트, 거기다가 3강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학습하시는 게 오히려 더 선행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요것도 공부하시고 고등학교 내용도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이 내용의 개념을 알았다면 이제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 과연 어떻게 떨어질까, 지면에 닿았을 때 속도 차이는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죠. 물리는요, 이해입니다. 사실 공식이라고 하는 건 암기라고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죠. 수학도 그렇듯이. 그러나 이건 모두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응용 문제 바로 그래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프는 사실 수능까지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거기에서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비교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해보죠. 자, 과학 용어를 좀 학습을 할 건데요. 먼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 학습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유낙하 운동은 뭔가 어떤 물체가 자유롭게 쭉 낙하해서 지면에 도달하는구나 라는 거 느낄 수가 있겠죠? 떨어질 낙자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방향은 연직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떨어지는 방향 쪽으로 지표면과 90도를 이루게 되는 것, 즉 수직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연직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은 연직 방향으로 하방 운동한 겁니다. 자, 즉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공기저항이 없을 때라는 단서가 반드시 붙어요. 공기저항이 없어야지만 마찰력이 없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원래는 뭐라 그러지? 무중력 상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공 상태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상 진공 상태에서 마찰력도 없고 공기저항도 없는 거예요. 이때 가정하여 자유낙하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정지했던 물체를 스탑 했죠. 이 물체를 우 하고 떨어져 내리게 될 때 이때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다? 힘은 바로 중력만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력만 받으면서 어디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항하쌤과 등속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속 운동은 언제 배웠어요? 앞 시간에 배웠죠. 같을 등자.
속력이 같구나. 고등학교 가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공부하게 되는데 중학과정에서는 그냥 이런 방향성까지 따지는 속도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속력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빨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일단 속력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일정한 시간에 따라 속력이 변하는 건데요. 이때 속력이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1, 1, 1, 1, 1 m/s로 또는 2, 2, 2, 2, 2 m/s로 속력이 같은 거, 일정한 거, 같은 의미죠. 이런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학 용어를 정리했다면 이제 양학생과 자유낙하 운동을 좀 학습해보는 시간 본격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도 하는 것은요. 바로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죠. 연직 방향으로 쭉 하고 떨어져 내리는 거죠. 90도 방향으로. 자, 이 물체가 있어요. 이거를 쭉 낙하를 하는데 화살표 여기 있죠? 지면에 90도로 떨어집니다. 이때 우리 친구들이 눈치 있는 친구들은 벌써 챘을 거예요. 눈치를. 이거 뭐야?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간격이 증가한다라는 건 그만큼 속력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자유낙하는 공기저항을 무시한 겁니다. 낙하산을 폈을 때 낙하산이 쭉 떨어집니다. 일단 펼치지 못하면 떨어지다가 큰일 나는 거죠.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하산을 펼쳐야 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속력이 느려지면서 지면에 착지를 해서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건데 이 실험은 공기저항을 무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에 받는 힘은 오로지 중력만 받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중력만 받게 되는데 측정을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뭐냐면 1초에 받는 중력은 9.8 m/s더라 라는 걸 확인했어요. 1초당이었어요. 1초당. 그러면 여기서 좀 참고하세요. 1초당 9.8 m/s 9.8의 중력 힘이죠. 힘을 받는다면 2초가 됐을 때는 얼마가 됐을까요? 1초당 9.8이니까 2초는 9.8 더하기 9.8에서 19.6 m/s가 되겠죠? 그리고 3초가 되면 뭐가 되죠? 또 더해주는 거예요. 9.8 곱하기 3이랑 똑같죠. 29.4 m/s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학습을 하는데 중력만 받아요. 연직 방향 90도 방향으로 지면으로 낙하하는 운동인데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9.8을 1초당 받기 때문에 이렇게 9.8, 갭은 9.8이죠. 요 사이 갭은 9.8이죠. 9.8은 일정하게 계속 1초당 받는 거지만 계속해서 9.8, 9.8, 9.8, 9.8 중력을 시간이 갈수록 9.8씩 더 받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죠. 왜냐면 내가 떨어지는 방향 쪽으로 좀 어려운 의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떨어지는 방향 쪽으로 어떤 물체가 딱 힘을 한 번만 맞는 것이 아니라 9.8, 2초 됐더니 19.6, 3초 됐더니 뭐가 됐어요? 29.4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 떨어지는 방향 쪽으로 힘, 즉 중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속력이 증가하죠. 그때 일정하게 9.8씩 9.8씩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중력 힘을 받아서 속도가 더할 것자 바로 어떻게 돼요? 증가했더라. 힘을 받으니까 내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같은 방향 받으니까 당연히 누가 밀어주는 방향이 똑같으니까 속력이 증가하겠죠. 그걸 우리는 9.8 m/s의 제곱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해요. 사실 선생님은 지금 설명해 드리면서 고등 내용까지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중압 개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속력 변화가 1초에 9.8m/s 1초당 9.8m/s씩 증가한다라고 표현하고 그냥 끝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중력 가속도 상수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이건 고1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지우고서 학습해 드리도록 할게요. 좀 깨끗한 게 좋잖아. 그쵸? 짜자자자잔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친구들 중력 가속도 상수는 1초당 9.8m/s씩 계속해서 증가한다. 일정하게. 저 9.8m/s의 제곱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한다. 말씀드린 대로 1초마다 9.8m/s씩 증가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같은 속력끼리 증가한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어요. 속도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일정한 힘을 계속 이렇게 점점 받으니까 속력도 같은 등속이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이게 약간 선생님 말했던 봐요. 요 내용하고 요 내용 있죠? 중력 가속도 상수와 등 가속도는 약간 응용해서 심화까지 간 겁니다. 고등 내용까지 갔어요. 자, 이장학생과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항상 물리는요. 앞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가로축이죠. 가시에 찔렸어요. 아무 말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세크를 기준으로 하죠. 여긴 세로축이죠. 여기는 속력입니다. 여기 단위는 미터/s예요. 자,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 시간 속력 그래프는요. 어떤 물체가 정지했다가 우 하고 지표면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죠. 중력만 받으니까 처음에 움직이기 전에는 속력이 얼마예요? 당연히 안 움직이니까 0이죠. 그러다가 떨어지기 시작한 후 속력이 매 초마다, 즉 1초마다 라는 거죠. 9.8m/s씩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물체의 속력은 이 속력은 시간에 비례하더라 라는 겁니다. 일정하게 뭐 이런 식으로 1초에 봤더니 9.8m/s 2초에 봤더니 19.6m/s 그리고 3초에 봤더니 29 잠깐만 이거 지울게 얘들아. 여기까지 지워졌네. 요렇게. 자, 19.6. 제가 지우기를 너무 크게 했어요. 미안. 그래서 29.4 이렇게 미터/s 이렇게 됩니다. 너무 웃겨요, 지금. 그리고 4초는 어떻게 돼? 4초는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9.2가 됩니다. 응? 여기. 그래서 39.2m/s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이 직선으로 그으면 요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간격도 일정해야 되는데 그리다 보니 좀 이해해 주셔요. 선생님이 컴퓨터가 아니라서 제가 직접 그리는 거라서 약간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시면 여기 이렇게 1초, 3초에서 4초 됐으면 1초당 뭐 된 거예요? 그래요. 1초당 우와 이렇게 얼마 증가한 거예요? 9.8m/s씩 증가했구나.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얼마씩 9.8m/s씩 일정하게 어떻게 비례해서 증가한다 라는 걸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10초 후에 속력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친구들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 바로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어떤 물체인지 모르는데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질량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를 들어 여기 누구냐 깃털이라든가 쇠구슬이라든가 엄청 쇠구슬이 무겁더라도 자
받는 힘, 즉 9.8, 1초당 받는 9.8m/s는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속력도 어떻게 되죠? 자, 요거죠. 9.8m/s 1초당인데 제가 10초에 라고 얘기했죠? 10초 후 물체의 속력은 한다면 98m/s가 된다라는 예시의 문제를 적용해 드린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끝이겠네요. 자, 항하생과 이렇게 해서 자유낙하 운동을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은 2부에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제도 풀어드리고 그래프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슉슉슉슉 이렇게 잡아드릴 거니까 하하쌤이랑 2부에서 만나요. 안녕.